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하루의 숨고르기 후에 우리 시장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1.6% 상승으로 2,630선 위로 올라왔고 코스닥은 약간의 변동성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탄력적인 흐름이었지만 890선 지켜졌습니다. 어제의 시장은 기관 쪽에서 끌어졌죠. 오랜만에 2,6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도왔고 외국인도 전일의 대량 매도를 뒤로하고 매수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아직 명확한 수급의 방향 잡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한 12월 첫날, 오늘도 이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유럽의약품청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또 스티브 무누친 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 더 큰 재정 지원이 단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S&P 500과 나스닥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9,08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공화당은 5천억 달러를 주장해왔는데요. 평균치 정도의 긴급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맥코널 상원 대표는 이 제안이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바로 퇴짜를 놨습니다. 5천억 달러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26일부터 당장 1,200만 명에 대한 실업급여가 끊길 예정인 가운데 펠로시 의장과 무누신 재무장관은 2일 다시 경기부양안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제유가는 일주일 만에 최저로 내렸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증산 연기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인데요. 사우디와 UAE 등 중동 산유국은 증산을 미루자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원래 합의대로 증산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산 일정을 3개월 미룰 거라는 기대감이 그간 유가를 지지해왔지만 양측의 분열에 두 유족 모두 1%대의 하락으로 WTI는 44.55달러에 브렌트유는 47.4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미국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 집계에 따르면 이날 매출은 108억 달러, 약 11조 9,7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1% 증가했고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대형 TV와 레고 등이 많이 팔렸고 의류 매출은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6% 상승으로 29,82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1.13% 상승이었습니다. 3,66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1.28% 가장 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2,35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그래도 다시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추가 경기 부양 약속을 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린 건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미국 증시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S&P 500 같은 경우는 3,66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12,00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장 상황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차익 실현 욕구가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의 상당 부분 무게가 실리면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의 핵심은 단기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단기적인 조정의 부분을 전반적인 어떤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삼아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일단 지금 현재의 투자 심리 긍정적인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속에 좀 넣어두시고 투자 전략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변동성의 양상은 분명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아직 못 이뤄낸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아직 확실하게 상용화가 되지 않은 코로나에 대한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앞으로 시장 내 투자 심리를 계속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매우 중요한 중심축 중에 하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상승의 핵심 요인 크게 한 3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FDA 긴급 승인 가능성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 바이든 이런 얘기를 했죠. 2021년 6월 이전에는 내년 6월 이전까지는 미국 내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급속 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아마도 올 연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 보이는데요. 이게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전체적인 그 투자 심리는 일단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상당 부분 쏠려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번 달부터 유로존 경제 봉쇄의 강화된 경제 봉쇄 조치가 조금씩 완화되어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그림들 속에서 언택트 관련주들 그에 대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줌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15%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단적으로 코로나 극복에 대한 가능성,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의 핵심이다라는 점. 지난밤 뉴욕 증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맞물리게 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고 여기에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죠. 바이든이 어제 다시금 재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그리고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몰겠다라는 이야기했고요. 파월 의장 역시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지만 그리고 경기 회복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 지금 현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시장 내 유동성 지속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화당이 그 초당적 당파들끼리 추가 경기 부양책 부분 약 한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들 돈으로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일단 거부를 했죠. 의회 난항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의 어떤 그 난항 부분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합의에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점.
여기에 세 번째입니다. 연말 소비 심리 계속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조기 보급, 상용화,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백신이라는 부분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고용의 회복과 맞물리게 되면서 고용의 회복은 곧 이때까지 눌려왔었던 보복 소비, 폭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연되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번 연말 소비 시즌 미국 전미 그 소비자 연맹 소매 관리 연맹에서는 올해 연말 소비 시즌이 전 평년 3.5%의 상승률 대비한 5.3% 이상의 어떤 그 소비 증가율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부분,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 아마도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11월 내내 우리 시장 사주던 외국인이 이 MSCI 리밸런싱 이슈로 11월 마지막 날 2조 원 넘는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연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12월 수급 동향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장 내 핵심 방향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이후, 내년 초반 1월 랠리, 1월 효과 상당 부분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고 있고요. 연말 배당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펀더멘탈 역시 코로나 백신의 개발과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 개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올 연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2월입니다. 11월 말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MSCI 리밸런싱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그렇고 그 해외발 외국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11월 말, 12월 말 소위 말하는 이때까지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주가의 상승 방향을 사실상 예고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주가의 상승률이 너무나 크게 좀 나타났기에 총 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상 외로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시장을 누를 그럴 어떤 그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외국인 같은 경우 리밸런싱에 기초한 매도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내년에 경기 회복, 코로나 극복과 맞물린 경기 회복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추가적인 매수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엿볼 수 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 그리고 아니면 차익 실현 이 둘 중에서 어떤 방향 12월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12월엔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은 염두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아마도 내년 1월부터 대폭적인 어찌 보면 실질적인 주식시장의 어떤 그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 조금씩 가져보게 되는데 일단 11월 증시까지 그리고 11월 증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물론이고요. 미국 증시 역시 신기록 다양한 신기록을 만들었던 그런 11월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2%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987년 월간 상승률으로 봤을 때 87년 이후 최대폭의 상승을 보였다. 러셀 2000 18% 상승이죠. 이 부분 역대 최대치의 상승폭을 보였다라는 점. S&P 500과 나스닥도 뒤지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어제 2620포인트 넘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11월 중에는 무려 2번, 3번 이상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시장 내 급등의 핵심 배경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만은 코로나 백신이 임박했다. 이 부분은 경제 정상화와 바로 맞물리게 된다. 두 번째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제 뒤로 물러가고 바이든 정부가 나타나게 되면서 과거와 유사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대외적인 행보, 미국의 정치 행보가 예상이 되면서 정치적인 전반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라는 점. 다만 11월 급등했던 마지막 날 미국 외국인들의 2.4조 원이 넘는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750억 원가량의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난 11월 동안 외국인들이 사왔었던 하루에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상황들과는 사뭇 다르게 어제 750억 원의 순매수는 다소간 좀 줄어드는, 다소간 좀 외국인의 수급, 연기금의 수급 마찬가지로 조금은 좀 12월 들어서 좀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12월 연말입니다. 12월 시장입니다. 이제 그 자산 배분 전략 중에서 가장 최상단 전략인 주식 비중의 총 자산 중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이 부분을 분명히 그 목표치에 도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 목표치 도달은 이미 그 자산 비중 속에서 비중이 이미 상당 부분 초과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기계적으로라도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이미 연기금 발 3천억 달러 가량, 우리 돈으로 약 한 300조 원이 되겠습니다. 주식 매도를 미국 시장 내에서 이미 경고한 바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최소한 연말 12월 중에 8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들의 총자는 약 한 150조 원 정도 됩니다. 주식자산 총 800조 원 정도 중에서요. 현재 주식 비중 따져봤더니 18%에서 20% 정도 되더라. 근데 국민연금이 연초 그들의 자산 배분 비율을 설정한 목표 중에서 주식 목표 비중은 약 총 자산 중에서 17.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0.5% 내외의 어떤 얼라원스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8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 주식을 매도해야만, 현재의 주식 비중을 줄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기금 발, 아마도 기관 발, 어떤 그 주식 비중에 대한 비중 축소, 그러면 주식 매도로 나설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대형주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 하지만 12월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가 극복이 안 됐습니다. 코로나 극복이라는 그 프로세스는 향후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코로나 극복에 대한 극복 모멘텀, 극복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2021년 경기 회복이 말 그대로 가시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아마도 시장 내 계속되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단 12월 단기적인 변동성은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둬야 될 텐데, 코로나 재확산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능 이후 하루 확진자, 신규 확진자 700명에서 1000명도 예상할 정도로 신규 확진자 수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는 2 플러스 알파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고요. 미국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그 백신 상용화에도 최소한 6개월은 일단 좀 보급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만 작용될 것은 아니다라는 점. 지금은 일단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부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안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시장에 이미 예고한 시장 내 악재는 두 가지입니다. 법인세 인상이라는 이슈가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독점법 강화라는, 반독점법 규제 강화라는 그런 어떤 그 법안의 처리 부분 이미 시장 내 예고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큰 그림 속에서의 어젠다와 관련된, 신정부 출범 어젠다와 관련된 노이즈 가능성이 분명히 시장 내 그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된다라는 어떤 그 빌미로 작용될 가능성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단기적인 변동성을 대비한 중소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12월 중에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첫 번째가 연기금발 리밸런싱이죠. 가장 큰 것, 시총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리밸런싱이 나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익 매물 실현. 두 번째는 신정부 출범인데 방금 말씀을 드렸던 법인세 증세와 반독점법 강화. 여기에도 역시 피해갈 구석은 결국은 중소형 우량주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대형주에 대한 반독점법 강화, 그리고 대규모 기업 이익 집단들에 대한 법인세 그 차별적인 증세 가능성,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두시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역시 어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리밸런싱, 그 11월 30일에 있었던 리밸런싱을 조금 다시금 채워나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대형주들로의 관심이 있었지만 아마도 11월 말에 끝날 얘기는 분명히 아니다. 12월 연말로 다가가면 갈수록 리밸런싱에 대한 어떤 시장 내 매도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외국인 펀드에서도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분명히 진행될 가능성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국 증시, 특히나 소형주들의 상승률이 대형주 대비해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오히려 변동성은 플러스 변동성이 있고요, 마이너스 변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주 쪽으로 오히려 플러스 변동성을 확대시켜서 작용시키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미국의 민주당이 대기업, 방금 말씀드렸던 대기업 관련 독점 규제 강화에 대한 반사이익이 소형주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12월 한 달은요, 중소형주로의 차별화, 슬림화 양상의 전개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 관심 테마군들, 중소형주의 관심 테마군들, 제 개인적인 판단은 4차 산업 관련주들의 어떤 코로나 극복과 맞물린 언택트주로의 쏠림 완화 현상과 맞물린 그런 어떤 성장주의 트렌드로서 다시 한번 시장 내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는 자율주행과 그리고 최근 애플의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만큼 이제 우리 실물 생활 내에서 애플 아이폰에 대한 관심이 사실상 5G를 뜨겁게 달구게 만드는 그런 어떤 핵심 요소로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 이와 맞물린 5G에 대한 가능성, 5G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울러서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의 핵심인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아마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성장주 다시 한번 재부각될 가능성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12월에 중소형주 중심의 차별화 전략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오늘 일단 지난번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어떤 나스닥 기술주들의 상승, 코로나 극복이 언택트의 설림 완화, 그렇게 되면서 연말 소비 시즌의 강화, 이렇게 되면서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대폭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런 마감이 나타났었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쏠림 완화,
이런 부분들 다우지수의 상승률이 나스닥이나 러셀 2000이나 S&P 500보다 조금 못 미쳤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12월 시장의 방향성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분명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목장의 전개 가능성 상당 부분 무게가 실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 투자 심리의 핵심축은 다시 정리를 드리지만 네 가지입니다. 악재 두 가지, 호재 두 가지. 악재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악재 두 번째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자산 리밸런싱, 연기금발 자산 리밸런싱. 이 부분은 대형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점. 호재 부분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임박하고 있다라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 내 어떤 그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점. 호재 두 가지, 크게 악재 두 가지와 호재 두 가지. 12월 시장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작용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호재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큰 그림 속에서의 자금 대순환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속에서 슬림화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신정부 정책 모멘텀 결국은 그린테크와 헬스케어 쪽으로 좀 압축이 되어지고요. 옐런 의장, 옐런발 기대감 그리고 파월발 경기 기대감 그리고 민주당발 경기 기대감 결국은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이라는 부분 가치주에 대한 로테이션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연말 그리고 코로나 극복, 연말 소비와 보복 소비 이어지는 부분, 내구 소비재와 전자 유통, 전자 결제주 쪽으로 이어지게 되고 외국인들의 유턴은 지속된다. 외국인들이 일단 지난 한 해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누적, 지금 현재까지의 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 25조 원가량의 순매도 여전히 그들의 수급이 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채워가게 될 것이다. 이 채워가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내년 12월부터 조심스럽게 종목의 교체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금 대순환 과정 속에서 슬림화, 그 슬림화는 대형주에 대한 수급 불안 부분.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 전개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서 과연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테마군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부분? 한동안 잊혀져 왔었던 4차 산업 성장주. 4차 산업 성장주들이 다시금 코로나 극복과 맞물리게 되면서 정상 성장 궤도로의 복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공지능이나 2차 전지, 자율주행, 5G, 컨텐츠 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점. 전체적으로는요, 중소형주 중에서 이런 부분 보시고요. 대형주 쪽에서는요, 제 생각에는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은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가장 선봉에서 있는, 가장 앞단에 있는 원자재주에 대한 관심이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투자 전략 또 관심 업종들까지 지켜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모바일 게임 제작사 컴투스 주가가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데 이 증권사들도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봐도 될까요? 네, 우선 6년 만에 대형 신작이죠. 이 서머너조 100년 전쟁에 대해서 이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우선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 효과가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우선 지난달 이후 컴투스 주가는 20% 이상 올랐는데 같은 기간에 NC소프트가 9.79%, 넷마블이 7.7%대의 그런 대형 게임사들에 대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 같은 이런 기업들보다 지금 컴투스의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컴투스 주가를 뭐 이제 올리는 부분이 이런 백년 전쟁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백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총 16명의 사용자가 각각 수집한 캐릭터와 카드를 활용해서 대결하는 실시간 전략 배경 게임입니다. 이 컴퓨터 최대 흥행자로 할 수 있는 서머너즈워의 그 지식 재산권을 활용한 첫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백년 전쟁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베타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흥행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달 넘게 이어진 이 신작 효과를 감안해도 이 컴투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현재는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컴투스가 2014년 서머너즈워 이후에 이렇다 할 대형 흥행자를 내지 못하면서 시장이 컴투스의 경쟁사 되게 낮은 PER을 좀 부여하는 상황인데요. 이 서머너즈워가 지난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낼 만큼 장기적인 흥행작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 후속타를 터뜨리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소외된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컴투스의 12개월 선행 PER는 11.26배로 경쟁사인 NC소프트가 18.81배, 넷마블 30배, 카카오게임즈가 35배를 받는 걸 본다고 한다면 진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서머너즈워가 장기간 흥행에 성공하면은 이 그동안 컴투스가 쌓아둔 현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주가에 좀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컴투스가 보유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시가총액 절반의 8천억 수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쟁사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컴투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년에 미니 LED TV 시장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따르면서 이 관련주들 수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미니 LED TV 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주량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LED 수요가 나오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니 LED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미니 LED는 기존 LED 패널 대비해서 LED를 더 촘촘히 배열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내년부터 미니 LED를 탑재한 TV, 노트북, 태블릿에 출시하는데, 지금 현재 그 미니 LED TV 판매량이 내년에도 170만 대를 시작으로 2022년엔 301만 대, 2023년에는 467만 대, 2024년에는 700만 대가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주는 이제 루멘스가 대표적인데요. 내년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미니 LED TV 220만 대 중에 일부의 미니 LED 패키징을 공급할 전망입니다. 우선 이 삼성전자가 다수의 TV 모델, 모니터, 노트북을 미니 LED로 전환한다면은 이 루멘스 쪽에서의 점유율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이 서울 바이오시스 종목도 이 대표적인 미니 LED 수혜 기준인데요. 이 LED 칩 생산 업체인 서울 바이오시스 매출의 80% 이상이 이 LED 칩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생산한 칩을 모회사인 서울 반도체가 패키징하는 구도입니다. 우선 서울 바이오시스도 내년에도 삼성전자 미니 LED 칩에 LED 칩 공급을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TV양 LED 칩 매출이 85%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LED 생산용 사파이어 웨이퍼를 생산하는 일진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인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미니 LED 이 수혜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니 LED 같은 경우가 LED를 촘촘하게 배열하다 보니까 이 고품질의 웨이퍼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미니 LED 검사 장비인데, 미니 LED 레이저 리페어 장비까지도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세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현대 기아차의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됐죠. 11월 판매 성적표가 나왔는데 지난달 판매량이 내수 위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주가 전망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우선 11월 국내외 완성차 판매가 37만 대로 우선 그 현대차겠죠. 현대차의 그 판매가 37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3% 감소했는데 반면에 기아차는 3개월 연속 우리나라와 그리고 그 해외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현대차가 대조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는 7만 35대, 해외는 30만 6,669대 등 총 37만 6,700대를 판매했다고 밝혔고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내수 판매는 10.9% 증가한 반면에 해외 판매는 7.2%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 이번 달이죠. 국내 시장에서는 이 그랜저가 11,648대가 팔리면서 전달에 카니발에 내줬던 1위 자리를 되찾았고요. 그랜저는 지난 3월부터 9개월 연속 월 판매 10,000대를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아반타가 7,477대 그리고 소나타가 5,038대 지금 이렇게 산 거 본다면 이 세단에서의 판매 부분이 크게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레저형 차량이죠. 이 RV 같은 경우에는 투스탄이 7,490대, 팰리세이드가 5,706대, 산타페가 5,157대 등 총 22,124대가 팔리면서 작년 대비해서 6.3% 증가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죠. 제네시스나 G80 같은 경우에도 5,019대가 팔리면서 이런 판매를 좀 이끌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고요. 반면에 해외 경우에는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이 해외 공장 생산이 줄어든 탓에 판매도 줄었는데요. 기아차가 국내에서는 5만 523대, 해외에서는 20만 5,490대 등 총 25만 6,019대를 좀 판매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국내는 3.9%, 해외는 1.6% 증가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이한 수준의 완성차 판매가 좀 발표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코로나19 이 불안감 사이에서 시장은 이제 성장주에서도 가치주 중심의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들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주 쏠림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말 투자 계획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같은 내년 경기회복 기도감에 이 저평가됐던 이 철강, 석유화, 유통, 금융 같은 이 가치주의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인데요. 우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2,600선을 좀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배당과 또 내년 경기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이 가치주 비중을 높이라는 좀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우선 경기회복을 선반영해서 그간 훼손됐던 가치주가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동차, 조선 같은 저평가된 우량 가치주를 보유에 낮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항상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상승 랠리에서 고평가됐다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이런 그 언택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대형주 시장에 갔을 때 좀 약간의 좀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특히 이제 가치주 안에서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이 PBR이 낮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업종으로 가치주 영역에 머물면서 모멘텀에 존재하는 업종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가치주 안에서도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가치주들이 27일 전후로 연말 배당을 할 계획인데 이 연말 배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분류할 수 있는 어떤 기준표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배당주에 대해서 3% 이상을 주는 이 고배당주 안에서의 이 가치주에 대한 어떤 좀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하이트 진로 농심 그리고 경기 소비재 이마트, 현대차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가치주 안에서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연말 고배당주 안에서의 또 가치주 선별하는 전략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